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섭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국회의사당 본관 앞 이 마당에서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이 몇 달 후면 펼쳐집니다. 지금 이미 출마를 선언한 분들 참 많습니다. 그분 가운데 누가 이 취임식의 주인공이 될까요? 사실 우리 강원도는 전체 인구를 따져보면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고 미미한 도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대선 결과를 정치공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우리 도민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도민들의 결정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창섭의 인사이드에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대선 주자 강원도를 만나다입니다. 자, 이분들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또 무엇을 잘할 수 있으며 또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강원도의 현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고 또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방송으로는 처음으로 준비하는 특집입니다. 정말 섭외 과정부터 준비 과정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 3주 동안 계속되는 이 특집에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창섭의 인사이더 대선 특집 대선 주자 강원도를 만나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자, 이창섭의 인사이더 특집 대선 주자 강원도를 만나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계속됩니다. 그동안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 가운데 지지율이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분들 6분을 한 주에 2분씩 3주에 걸쳐서 차례로 모시려고 합니다. 물론 그 차례는 뭐 지지율 순서는 아니고요. 시간이 되시는 대로, 섭외가 되시는 대로 출연 가능하신 순서대로 이렇게 출연을 결정을 했습니다. 형식은요, 저희들이 보통 이제 보이는 라디오라고 그러죠. 이렇게 라디오 부스 같은 분위기에서 대신에 이제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어서 보이는 라디오 형식, 팟캐스트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과연 대선 주자들이 우리 강원도민들의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 이것이 아마 우리 강원도민들의 가장 궁금한 점일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또 대답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분부터 모시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시는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우선 요즘 시간 정말 없으시겠어요? 예, 정말 시간 없어서 잠을 충분히 못 자요. 네. 저는 네네. 2015년 1월에 그때 원내대표 선거에 나갔는데 네네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년 넘도록 한 번도 못 쉬어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겨우 네. 이 젖먹던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예. 우선 우리 유 의원님은 일단 외모가 제가 실제로 뵙기는 처음인데 예. 굉장히 귀공자 타입으로 생기셨습니다. 아유, 귀공자는 무슨 귀공자예요. 그냥. 아이, 네, 우리 네. 이 선생님이 아주 부잣집 도련님 같이 생기셨는데. 아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왜 일부에서는 예. 우리 유 의원님을 보고 성격은 좀 까칠해 보여.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제가요, 까칠하지 않은데, 네. 저 지금 어릴 때부터 친구들 사귀는 너무 좋아하고, 친구도 예. 많고, 네. 같이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런데,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특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네. 사이가 멀어진 게 지금 한 10년 됐거든요. 네, 네. 그 사이가 멀어지면서 제가 이제 좀 우리 공개적으로 또 잘못을 자꾸 지적하고, 할 말하고 이러니까, 저 사람 좀 까칠해 보인다. 그리고 제가 핍박을 많이 받고 이러니까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카메라 앞에서 웃어본 적이 잘 없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까칠해 보이고 차가워 보인다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네. 뭐 까도남이라고 그러는데. 네, 네, 네. 근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유 의원님 본인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성격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저 되게 화끈하고요. 그래요? 예, 저는 뭐 친구든 선후배든 예. 누구든 사이 사람으로서 신의를 지키는 거, 네, 네. 의리 지키는 거 진짜 철저하게 지키면 살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좀 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일할 때 좀 이렇게 완벽주의 성질이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일할 때 그냥 이래 뭐 대충 건성건성으로 절대 예, 못합니다. 네. 연설문 같은 거 제가 직접 다 쓰고 오, 이러니까 이제 네, 네. 그런 거 보고 주위 사람들이 조금 약간 네, 네. 예, 일할 때 이제 모습 보고 그런 게 있는데 놀 때는 뭐 누구보다도 잘 놉니다. 연설문을 다시 비선 실세한테 안 보여주시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비선 실세가 없고요. 안 그래도 제가 요즘 젊은이들 창업 네. 이런 예, 거 예. 굉장히 강조하니까 네. 어떤 창업한 젊은이가요. 예. 제하고 이래 토론하는데 저보고 대통령 되면 비선 실세는 창업하는 젊은이들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아주 좋은 말이라서 제가 네, 꼭 네. 그렇게 하겠다는. 네, 좋습니다. 최순실 같은 비선 실세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 얘기를 한번 좀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릴 텐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공식 이제 발언 시간이기도 하고요. 예, 예. 왜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예. 저희들이 이거 이제 공통으로 이제 앞으로 모실 분들에게 또 공통으로 드릴 질문인데, 예. 그래서 시간을 좀 통제하려고 합니다. 뭐 한없이 얘기할 수가 없어서. 예. 한 40초 정도 시간을 예. 드리려고 합니다. 예. 왜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예. 요 카메라, 예. 저 카메라 보고서 예. 한번 좀 40초만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제가 대통령이 돼서 정말 이 세상을 한번 확 바꿔놓고 싶습니다. 지금 2017년 대한민국은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이 양극화, 불평등 문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성장이나 또 저출산이나 이런 게 선진국으로 도저히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당장 대통령이 취임하시는 분은 총리, 장관, 수석도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위기, 안보 위기 극복해내는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2017. 네, 마무리해주세요. 예, 네. 예. 마무리만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문장은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꼭 그런 위기 관리와 네. 또 대한민국의 병을 예. 고칠 수 있는 그런 개혁을 하는 의사 같은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서론처럼 내가 왜 대통령이 되는지 먼저 들어봤고요. 네. 근데 역시 말씀 중에 사실 유 의원님이 지금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 비교해 보면 가장 경제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저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렇죠. 그 이후 40년 동안 네네. 경제를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셨던 분이고. 특히 정책을 공부하고 예. 늘 제안을 하고 그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역시 지금 모두 발언에서도 경제에 대한 예. 문제가 제일 얘기를 많이 예,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저는 뭐 지금 경제가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예. 경제와 안보를 같이 이렇게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감히 가졌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만약에 예. 안보와 경제가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안보입니다. 예. 그때는 무조건. 경제는 일시적으로 어려워도 네. 회복을 할 수 있지만 네. 안보는 단 한 치의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그 경제 문제에서도 참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선순위 1 뭘까요? 그러면?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예, 네. 지금 성장의 힘이 예. 너무 떨어져서 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5년 바뀔 때마다 네. 우리 경제 성장률이 5, 4, 3, 2 예. 무슨 카운트다운 하듯이 네.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곧 1%대 0%대 마이너스 성장 시간 문제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든 반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 뭐 이게 모든 이 안보를 제외하고는 경제 성장이 모든 거 기본이니까 그래야 복지에 쓸 돈도 나오고 세금도 거둘 수 있고 그래야지 또 저출산 문제도 같이 엮여 있는 문제고 그래서 전 경제 성장 쪽에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경제 안에 어디서 찾을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일자리도 자연히 생기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그동안 재벌주도 성장은 이제 효력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이제는 중소기업이나 창업 벤처에서 성장의 힘을 찾아야 되고 일자리도 네. 거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강원도 현안으로 좀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예.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예. 그래서 우리 제작진이 빅데이터로 예. 우리 강원도의 그 도민들이 예. 궁금해하는 현안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예. 지금 예. 이제 쭉 한번 보시고요. 예. 여러 개를 이제 뽑아놨는데 예. 저 중에 요걸 좀 내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 두 예. 개를 좀 고르셔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그럼 먼저 좀 해주시죠. 예. 네. 저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네. 지금 아직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네. 준비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 평창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네. 제가 일단 정부 예산부터 확실하게 확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대통령 탄핵 때문에 문화체부 장관이 공석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 때까지 아마 굉장히 뭔가 진척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가 지금 잡아놓은 예산은 막 그때까지 쓰도록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 취임하면 바로 이 동계올림픽 관련을 직접 챙겨서 예. 어디가 제일 부족한지를 보고 예. 예. 예산 지원이 되도록 하고요. 동계올림픽 하고 나면 엑스포 같은 것도 보면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도 끝나고 나면 맞습니다. 그거 운영 맞습니다. 유지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네, 네. 그걸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막 이상하게 좋은 시설이 텅 비어가지고 네, 네. 오히려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유지 비용만 예, 들어가고요. 네, 골치 네, 아픈 맞습니다. 그런 것만 될 수 네. 있기 때문에 이 동계올림픽은 저 자체를 행사 자체를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걸 계기로 해서 네. 올림픽 관련 시설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그게 네. 강원도에 사람이 많이 오게 하는 네. 그런 걸로 할 수 있는지 뭔가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꼭 쓰도록 하고요. 네. 저기 중에 다 중요하지만 소외론 있잖아요. 예, 소외론. 네. 소외론 네. 측에 네. 제가 강원도가 인구가 작고 이러니까 인구가 작고 국회의원 숫자 작고 이러면 네. 늘 보면 이 정부 예산에서 많이 소외를 받거든요. 예.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고속철도나 고속도로나 제법 되어 왔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저 소외론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예. 있는 게 네. 강원도를 발전을 시키려면 수도권에 있는 인구 네. 2,500만 넘는 수도권 인구가 강원도로 많이 찾아오도록 하고 네. 또 이 전국에서 특히 이 동남부에서 뭐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해주려면 네. 결국 저는 교통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교통 인프라 요즘 딱 두 개인데 네. 저 소외로는 예. 우리 강원도 도민들께서 정말 뭐 우리 영동, 영서지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정말 이 강원도라고 인구가 작다고 무시하는 거냐 이런 생각 안 들도록 네. 하고요. 저는 평소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제 자신이 지방 출신이고 해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얼마나 일자리나 소득이나 예. 이런 차별이 있는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네, 네. 절대 우리 강원도 소외받지 않도록 인프라 잘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 저 소외론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뭐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예. 그 소위 그 지방 분권 있잖아요. 그렇죠. 중앙에서 너무 많이 예. 갖고 있는 예. 거 예산 인사 예. 심지어는 뭐 도지사가 예. 제대로 쓸 수 있는 돈도 없고 인사도 마음대로 못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인사, 네. 그다음에 조직, 네,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법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도 예. 중앙정부가 막 가져간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개헌이 대통령 선거 전에 헌법 개정은 지금 거의 불가능한데요. 전에 되기는 힘들죠. 전에는 네. 힘든데 헌법 개정을 할 때 저는 정치인들이 권력 구조 하나만 가지고 헌법 개정하는 거 이건 반대입니다. 네, 네. 그 안에 국민 기본권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예. 지방 분권에 관한 아주 명시적인 규정이 개정되는 헌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그걸 근거로 지방 분권을 실제로 네. 실현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그거 꼭 기대하고요. 예.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한 말씀 좀 이해를 돕혀서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 경기장 시설 같은 거는 다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도민들이 보기에 예.
문화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예. 아니면 시설 개량을 해야 예. 되는데 이런 것들 관련 예산이 그렇다고 최순실 그러대요. 탄핵 사태에 의해서 예. 국회에서 다 잘렸습니다. 예. 최순실 이름만 예. 들어가면 예. 그래서 지금 이러다가 문화올림픽이 아니고 그냥 경기만 하고 예.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의 그 예. 관광 시설 예. 가보면은 그 밑에 기반되는 도시들이 아주 예쁘게 정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횡계나 가보면 예. 아직 손을 못 대고 이제 넘어갔거든요. 저도 지난 여름에 다 봤는데요. 예, 그런 것. 그걸 뭐 부대 시설이라고 표현할지 문화 관광 시설이라고 예, 표현할지 예.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최순실 이 사태로 오히려 제일 피해를 본 게 예, 동계올림픽인데 맞습니다. 그거 조금 무분별하게 잘린 예산이 삭감된 측면이 있어서 예, 예. 그 부분은 앞으로 혹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 추경이 있을지도 몰라요. 추가 네, 경정 예산이. 그렇죠. 네, 네. 만약 추경이 있으면 저 동계올림픽 예산 말씀하신 경기장 이외의 그 지원 시설들 그걸 좀 꼭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빅데이터를 뽑아놓은 것 중에 제가 지금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유 의원님의 유 의원 아직은 공식 후보가 예. 아니니까 예. 유 의원님의 관심사를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오색 케이블카입니다. 사실은 아, 예. 그게 환경부에서 마지막까지 사실은 결론이 났었는데 예. 뒤늦게 문화재청에서 참 이렇게 이 뒷다리를 잡아서 예. 지금 못 되고 있는데 사실 오색 그 양양에서 올라가는 저 설악산 올라가는 저 케이블카가 양양 군민들한테는 속초 시민들한테는 거의 관광의 사활이 걸린 정도로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또 저것이 이 개발이냐 예, 환경 환경이냐. 자연 보호냐 예, 뭐 이 예. 영원히 싸울 것 같은 예, 또 예. 주제이기도 하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저는 대해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일부 시민단체나 네, 네. 또 일부 야당 반대로 안 된 측면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제 지역구가 대구 팔공산이에요. 아, 팔공산 있는 곳이군요. 거기 네, 갓바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그럼요. 네. 그 수능 때 뭐 전국에서 아이, 그럼요. 예, 엄마 아빠들 엄청나게 오시는데 네, 기도하러. 네. 이 기도하러. 예, 예. 근데 그 갓바위에 케이블카 놓는 거 가지고 환경이냐 건설이냐 가지고 늘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네, 네. 저는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케이블카는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그거를요 설치해서 그거를 사업권을요 네, 네. 너무 민간 업자들 돈 벌려고 벌이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돼서는 안 예, 된다. 네. 차라리 공영 내지는 준공영으로 제대로도 개발을 하고 네. 저는 그 수익은 예. 그 지방자치단체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할 때 늘 보면 누가 민간한테 그냥 이렇게 맡겨버리면 네. 민간이 거기서는 돈만 벌려고 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개발하되 좀 공영으로 했으면 예, 좋겠다. 네, 네, 네. 그래서 저 문제가 일부 반대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예. 그건 좀 뭔가 완전히 이래 무시하고 막 밀어붙일 수는 없지만 예, 네. 그분들 설득해서 꼭 좀 케이블카 네.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강원도 현안들을 지금 대화를 나눠봤는데 예. 우리 역시 대선 후보라 그러신지 강원도 공부 참 많이 하셨네요. 거의 다 파악하고 강원도 제 인연이 많아요. 어떤 인연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네. 아버지 법무관 할 때 홍천에 살았고요. 직접 사셨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오. 어머니 모시고 네, 네. 홍천에 살던 때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2살, 3살, 4살 이때인데 네. 그때 그 어머니 모시고 한 가봤고요. 제가 2002년에 이해창 노무현 대선에 네, 네. 져가지고 예. 여의도 연구소장 하다가 갑자기 어디에 무슨 네, 갈 네. 데가 없어가지고 네. 제가 한림대 연구교수로 제가 새 학기를 학생들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춘천에 사시면서? 예, 춘천에 아니 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매주 네, 네. 매주 화요일 아침에 가가지고 그 한림대 옆에 그런 조그마한 네. 호텔에 예, 이제 네, 네. 자고 네. 그러고 수요일 날 네. 제가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땡땡 호텔. 땡땡 호텔에 네, 네. 하룻밤 자고 예, 예. 그러고 수요일 날 또 한 과목 가르치고 이러고 매주 이제 1박 2일로 갔으니까요. 네. 그 시간 남으면 제가 혼자 자동차 몰고 저 소양댐 주변이나 내린천 오. 주변이나 혼자 뭐 계속 돌아다니고 저녁에 뭐 짜면 한 거 사 먹고 들어오면 되니까 네, 네. 그런 생활을 제가 했고 제 아들도 강원도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군대 예. 면회도 자주 가고요. 예. 그래서 강원도하고는 저는 인연이 많습니다. 네. 갑자기 또 친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이창섭의 인사이드라는 이제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저희들이 늘 대표 코너 중에 하나입니다. 예. Yes or No. 저는 이제 빠르게 질문을 드리고
생각할 겨를을 드리지 않습니다. 빨리 예스냐 아니면 노냐. 근데 예스 노만 이야기해야 돼요. 다른 패스까지. 예스 오어 노 하기 힘든 거는 예. 패스가 좋고 패스도 있습니까? 설명은 다 예스 오어 노 들은 다음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 이제 다른 설명도 없습니다. 예. 예스 오어 노 예. 그다음에 정대답하기 어려운 거는 예. 가능하면 예스 오어 노로 해주시고요. 예, 그러기 알겠습니다. 힘든 것만 예. 패스를 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전 곤란한 것만 패스할게요. 네. 말씀도 참 잘하십니다. 역시 대꾸는 거는 얘기도 잘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대세다. 패스. 이거 왜 처음부터 패스입니다. 겸손하신 건가? 네. 따뜻한 보수, 진보 주자 논리와 다를 게 없다. 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노. 범보수 단일화, 나에게는 유리하다. 예스. 대통령이 되기에는 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노. 박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를 배신으로 받아들이는 분들 이해한다. 노. 네, 어렵습니까? 조금 좀 드셨습니다. 대선, 나의 가장 큰 라이벌은 누구다? 문재인. 사드 배치 반드시 필요하다. 예스. 개성공단 다시 열어야 한다. 노. 한일 위안부 문제 재협상해야 한다. 예스. 경제민주화 애초부터 공수표 공약이었다. 노. 지난 정권이죠? 노. 뭡니까? 대연정 새로운 정치로서 필요하다. 예스. 재벌개혁이 경제를 살리는 제1의 과제다. 예스.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문제 없다. 문제 없다. 네. 노. 군 복무기간 단축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된다면 청와대에서 이창섭의 인사이드 이 프로그램입니다. 녹화를 진행할 것이다. 예스. sir. 우리 스태프들이 제일 좋아하네요. 네네. 일단 예. 다른 설명해 주시기 전에 예. 그 대선 후보로서 지금쯤에는 자신감 표현으로 내가 대세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패스하셨습니다. 아니요. 지금 뭐 지지도가 아직 낮으니까요. 네. 지지도가 낮은 후보가 뭐 내가 대세다라는 건 헛풍이고요. 네네. 제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고 네. 나면 그 이후부터는 네. 국민들께서 특히 중도 보수나 보수층에서 네. 이제 마음을 정리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수 후보로 누가 좋으냐 생각하시면 저는 그때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떠오르는 후보들도 많고 여러 명인데 굳이 나의 가장 큰 라이벌은 문재인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이유? 저는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네네. 그분들이 네네. 그분들이 경선 방식이 예. 그게 말은 국민 경선이라 그럴듯한데 네네. 사실상 동원이에요. 그거는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식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동원에서는 예. 문재인 후보를 당할 수 없다. 당해낼 다른 후보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와. 예. 그거는 뭐 소위 말하는 친노, 친문 네네. 그 세력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동원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그 민주당이 지금 대선 후보 경선 방식이 네. 사실은 굉장히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 재벌 개혁이 경제를 살리는 제1의 과제다고 그러셨는데 일부에서는 뭐 해체 얘기까지 나오지만 저는 해체론자는 어떤 생각의 개혁을 재벌 개혁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해체론자는 아니고요. 네네. 저는 대기업 중에 재벌 대기업 중에 진짜 혁신에 성공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들한테는 박수도 치고 네. 기업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거고요. 네. 대기업 재벌 대기업 중에 자꾸 부실화돼 가지고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부실 대기업들은 빨리 정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서 그 돈을 차라리 다른 중소기업 지원이나 창업기업 쪽으로 네네.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막 이렇게 중소기업들이나 창업기업들의 시장의 기회 예. 이런 걸 없앨 정도로 시장에 소행풀을 부려왔는데 그런 거 저는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저는 오히려 지원은 중소기업, 창업기업 쪽으로 화끈하게 할 겁니다. 그런 정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재벌이 주도하고 지배하는 이 잘못된 왜곡된 시장 이거부터 고치는 게 성장의 힘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아주 전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예스를 한 겁니다. 거의 뭐 다 해명이 됐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까요?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문제 없다에 대해서 노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출마를 선택하는 거는 그분의 자유입니다. 예. 그분의 자유인데요. 네. 그거야 뭐 피선거권이 있으니까 네. 민주국가에서 그분의 선택인데 네.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 자체가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은 대리인이죠. 네네. 그런데 그 대리인인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를 당해서 네.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럼 국정에 한 틈이 소홀함이 없도록 이걸 잘 해야 되는데 네. 대선의 뜻이 있다. 그러면 뭐 나오시는 건 자유지만 그렇게 나오면 또 경제부총리한테 권한 대행을 또 넘기고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거는 저 같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다. 네네. 그런데 뭐 물론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법적으로는 거군요. 문제 네. 없는데 저는 이 권한 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의무 예.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결국은 국민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좋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예. 아유,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이 대선 주제로서 강원도를 만난 소감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강원도는 네. 저한테는 정말 어떤 기회의 땅 네. 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만큼 이제 개발이 덜 된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남은 기회는 무궁무진할 거다. 미래의 기회는 네. 무궁무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기회의 땅 강원도에 네. 정말 주민들과 또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강원도를 사랑하는 그런 강원도가 되는 게 네. 강원도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평창올림픽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이 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원도 인연이 많고요. 굉장히 강원도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원도에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있고 그래서 강원도가 꼭 잘 되도록 마음으로 제 이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단어로 정리해 싶다 했더니 길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기회의 땅이 한 단어였습니다. 아, 기회의 땅이. 예. 제가 예. 못 알아챘군요. 기회의 땅이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럼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유승민에게 대한민국은 뭡니까? 정말 네. 정말 조국이죠, 조국. 네. 그리고 공동체죠, 공동체. 저는 공동체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그게 우리 민주공화국의 공화라는 게 그게 사람들이 다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이 공화국입니다. 네. 뭐 북한 사람들이 잘못 써서 우리가 어감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각자 따로 살고 양극화되었고 국론이 분열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같이 잘 살아가는 나라. 저는 뭐 모든 정책이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네. 강원도민에게 마지막 한 말씀 인사하시면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예,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강원도를 정말 사랑합니다. 저 우리 대구 남자입니다만은 이 강원도에 대한 애정 이런 거는 정말 제가 누구보다도 강하고요. 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대선 2002년 대선 패배하고 제일 어려울 때 강원도에 제가 한림대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저 마음속에 강원도는 어릴 때 홍천에 살았던 거 또 어려울 때 춘천에 갔던 거 이런 게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잘 발전을 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발전하는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동계올림픽을 포함해서 모든 그런 수건 사업들 꼭 잘 해결되도록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유 의원님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바람의 노래예요? 조용필의? 예. 왜 좋아하세요, 그거를? 그 가사가 좋아요. 살면서 알게 될까? 예, 그거 첫 듣게 부분이고 보다 많은 네네. 시련과 실패의 시간을 뭐 이런 예, 부분이 예, 있는데 예, 예. 예, 오. 그 부분 가사가 뒷부분 가사가 참 좋아요. 예, 예, 예. 우리 PD가 요거 나중에 방송 나갈 때는 밑에 지금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가 쫙 깔릴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예, 말씀드렸고요. 예. 네,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강원도 특산품 오징어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요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예. 작가가 뭐라고 해놨냐면요. 예. 그 이제 우리 강원도의 맞춤 선물인데 예. 바쁜 일정에 피곤하실 때 예. 맥주 한 잔에 오징어를 씹으면서 예. 스트레스 푸시길 바란다고 알겠습니다. 이 오징어를 드릴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 친한 사람들하고 네. 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직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벌써 예, 일어났는데 예, 잠깐만 예, 앉으시고요. 예, 자, 이제 우리가 한번 파이팅 외치면서 예. 좀 맺으려고 그러는데 예. 파이팅을 이렇게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요 카메라 보고요. 예. 대선 주자 유승민 그러면 유 의원님께서 강원도를 만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예. 짠 끝내겠습니다. 예. 대선 주자 유승민. 강원도를 사랑해. 강원도를 사랑해.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